이게 다 행렬 연산을 많이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고 트랜스포머 구조에 딱 맞도록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하드웨어 가속기를 탑재한 것, 즉 MPU를 탑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뭐 인트 8이면 이거 8비트마다 다 이 하나하나 다 8비트가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 1, 0, -1이니까 2비트만 있으면 되겠죠. 요것도 트랜스포머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한 결과를 내놓아가지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최신 유행하는 대부분의 언어 모델 LLM들이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행렬 곱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원래 그런데 이러한 행렬 곱셈 부분 때문에 GPU라든가 새로 설계하는 NPU들의 하드웨어 모듈들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그만큼 컴퓨팅의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왔던 게 현재 AI 하드웨어 시장의 핵심인데요. 더군다나 이 행렬 연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담기는 것이라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해서 다시 저장하고 다시 계산해서 가져오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연산 비용이라든가 메모리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논문 중에 이러한 행렬 곱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신박한 방법을 제안을 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물론 기존에도 이제 이 맨벌 계산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도 지금처럼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실제로 이 각각의 AI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본 다음에 거기서 행렬 연산 부분에 어떻게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연산과 메모리를 쫙 줄이면서도 잘 됐느냐. 실제로 논문에서 이 FPGA 기반으로 하드웨어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GPU 이제 안 발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NPU나 다른 거 앞으로 AI 액셀러레이터를 설계를 할 때에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바로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죠.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뭔가 입력을 했을 때 출력이 나온다 칩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번역인데, 입력을 했을 때 이게 먼저 인코딩 과정과 디코딩 과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런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최초에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제안됐을 때 요 그림 지금 되게 유명하죠. 지금 보시는 요게 여기 입력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인코더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인코더가 다시 이제 디코더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영역에서 이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인코더와 디코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행렬 연산을 하느냐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전체 계산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셀프 어텐션 혹은 멀티 헤드 어텐션 이렇게 부르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인코더 부분에서 처음에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가 어렵지 이제 물리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입력하잖아요. 이 챗GPT 어떤 문장을 입력하면은 그 문장에서 각각의 단어들, 그러니까 토큰이라고 하자니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면은 이 단어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해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된 문장 자체에 대해서 걔네들끼리 무슨 관계가 돼 있느냐. 나는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라고 하면은 나라는 것과 안대공학이라는 것과 에러라는 것들이 각각 어떻게 관계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이라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멀티헤드는 셀프하고는 다르게 여러 개의 셀프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입력한 문장이랑 출력할 문장들까지의 이 관계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막 이제 계산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 요거를 이제 대충 이제 디코딩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쨌든 인코더에서건 디코더에서건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이 문장 안에 있는 것들끼리의 관계를 막 해설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인풋 문장과 아웃풋으로 낼 문장들 그 사이의 관계들을 막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죠. 이것들이 행렬 연산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fruits are delicious, 과일은 맛있어, 과일은 맛있어. 자기 자신 문장들끼리 각각이 어떤 관계를 이렇게 수학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겠잖아요. 이걸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 요게 어떻게 관련이 있어, 어떻게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행렬로 연산한 다음에 얘 행렬도 있을 거고 또 아웃풋에 대한 행렬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막 복작복작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는 과정이 AI 액셀러레이터, 즉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다른 이제 NPU에서 계산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QKV라는 이런 매트릭스들을 다 계산해서 얘들을 이제 복작복작 뭐 마스킹도 씌우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도 하고 온갖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결국 이렇게 추려낸 정보들을 가지고 이러한 행렬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문장도 굉장히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이 행렬들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것만큼을 담을 수 있을 만한 메모리도 있어야 되고, 그걸만큼을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로직도 굉장히 많이 때려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 AI 하드웨어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연산 자체가 트랜스포머에서 전체 연산의 60%에서 80%, 9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연산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연산들이 한 10% 미만밖에 안 되니까 이 행렬 연산 자체에 대한 버든을 줄이는 것 자체가 반도체 칩을 만들 때 경량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이 지금 H100, A100 같은 GPU들, 그리고 블랙웰이 나왔고 앞으로도 이제 루빈이라는 플랫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GPU들이 계속 GPU라고 해서 뭐 그래픽 처리 용도로만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텐서 코어라든가 아니면 트랜스포머 엔진이라는 기존의 GPU 계산하는 쿠다 코어 말고도 별도의 엔진들을 계속 넣어왔습니다. 즉 GPU와 NPU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서 이거를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이게 다 행렬 연산을 많이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고 트랜스포머 구조에 딱 맞도록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하드웨어 가속기를 탑재한 것, 즉 NPU를 탑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논문처럼 매트릭스 연산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러한 하드웨어가 필요 없을 수 있겠죠. 훨씬 더 경량화할 수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더 치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TPU V2, V3 그리고 V4까지 보면은 전부 다 이거 매트릭스 연산이에요. 다 연산이에요. 결국은 아무리 간출인다 하더라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트랜스포머에서 핵심 모델이다. 즉 AI 모델 자체가 트랜스포머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매트릭스 연산이라는 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은 여전히 AI 가속기에 대한 하드웨어의 바틀렉이 되는 부분,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논문에서 이 부분을 없애버렸다.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살펴보시면은 셀프 어텐션이라는 부분이 이제 행렬로 연산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이렇게 행렬로 연산을 해야 되는 QKV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일반적인 인트형이라고 치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러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혹은 벡터 연산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여기 532, 360, 135라고 돼 있는 부분들을 1, 0, 마이너스 1 이 세 가지 숫자로만 표현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터너리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세 가지 표현만으로도 매트릭스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곱셈을 하면은 굳이 이 행렬 연산 형태를 매트릭스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행렬 연산에서 각각의 숫자들이 유니크하니까 얘네들 각각 표현해가지고 선형 계산으로 표현을 하는데, 얘를 1,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사실 x1, x2, x3 중에서 얘를 플러스로 하느냐 아예 안 쓰거나 마이너스로 하거나 이 세 가지로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 표현을 매트릭스 연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삼진화를 해가지고 그냥 덧셈과 뺄셈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W라는 가중치 행렬을 삼진화해서 컴퓨테이션 자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거 표현 자체가 얘네들 다 표현하려면은 원래는 뭐 int 8이면은 이거 8비트마다 다 이 하나하나 다 8비트가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 1, 0, 마이너스 1이니까 2비트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갖고 실제로 그래프로 계산을 해서 봤더니 여기 보면은 지금 X축은 계산량이죠. 그리고 Y축이 로스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성능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뿔뿔이라는 모델과 현재 맷멀 프리라는 여기서 제안한 거를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연산에 예를 들어 여기 끝에 있는 거 노란색이랑 요 하늘색 비슷한 거 보면은 맷멀 프리가 물론 이제 수렴이 되면서록 이거 크로스 되면서 원래 트랜스포머 뿔뿔 모델이 더 좋아지긴 하지만 요 정도 갭이 있지만도 점차 수렴해 가는 거 보시죠. 이 컴퓨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그런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즉 로스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형태로 수렴되는 형태를 이제 계산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이 맷멀 프리 LLM은 작은 모델에서 이렇게 조그만 모델에서 오히려 더 성능을 좋게 만드는 노란 색깔이라든가 약간 주황색이라든가 이 빨간색 부분,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오히려 이 삼진 연산과 최적화된 이 연산 방식 덕분에 더 나은 성능을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적은 자원으로도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VRAM을 얼마나, 그러니까 램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메모리 용량을 얼마나 사용하느냐를 비교를 했는데 트랜스포머보다 확실히 확연히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막대 그래프가 이 용량을 보시는 거고, 거기에 따른 레이턴시도 이 파란 색깔로 확실히 줄어드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한 번에 던져야 되는 데이터 양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용량도 줄어드는 것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레이턴시 자체를 줄일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HBM 같은 거 사용하는 이유가 다 뭐겠습니까? 레이턴시 안 줄이고 한 방에 많이 보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더 줄여서 보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경량화된 모델을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대체가 되는 뭐 LPDDR이라던가 아니면 LLWIO 이런 것들 사용해서 뭔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나타내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의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행렬 곱셈에 최적화된 설계를 갖고 있고, 진짜 많은 병렬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TDP까지 막 높여가면서 지금 보시는 뭐 액체 냉각, 뭐 액침 냉각 이런 것도 막 탑재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삼진 연산, 터널이 최적화에 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메모리도 메모리에 대한 접근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더 적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최적화하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논문 자세히 보시면은 또 이제 RMS 놈이라고 뭔가 이제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드웨어 유닛을 따로도 필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변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다시 설계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건 논문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너리게 적용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AI 모델이 바뀌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게 됐고요. 이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트랜스포머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최근에 또 TTT라는 논문도 있었거든요. 잠깐 보시면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RNN을 대체해가지고 뭔가 좀 이제 줄이려고 하는 논문인데, 이것도 트랜스포머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한 결과를 내놓아가지고, 물론 모든 거에 대해서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계속 이러한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하드웨어의 설계
설계 측면에서 뭔가 좀 달라질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논문의 한계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터널이 오퍼레이션 3진으로 바꾸잖아요. 원래 있던 정보를 아예 압축하는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값에 표현하는 범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우리가 뭐 플로팅 포인트 16 쓰다가 인트 8로 바꾸고 인트 4로만 가도 엄청나게 많이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AI 모델에서 다 적용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점차 이제 기술이 숙성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터널이 3진 연산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0으로 바꾼 다음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같이 찾아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학습을 했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아까 얼마나 많이 연산했느냐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지만도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그 데이터 안의 균일성이라든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얘가 성능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했는데 다른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면은 성능 많이 벌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AI 모델이 바뀌게 되면 AI 반도체 설계와 관련해서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제가 AI판 초전도체 논문 등장하면서 서버 HC 모두 작아진다, 여기서 한번 얘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1, 0, -1 세 가지 이 터널이 구조만 해가지고 기존과 동일한 내용을 냈다라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사실 오늘 설명드린 논문도 이 논문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 논문의 영감을 얻어서 해봤다라고 합니다. 즉 굉장히 작게 해서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 제가 계속 팔로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